웰스 수비수들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골든부츠, 수상자의 폭발적인 속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는 단순히 빠른 수준을 넘어 수비수가 발을 내밀기 전에 이미 공과 몸을 완벽히 보호하는 노련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장면은 유럽 최정상 무대에서 10년 넘게 활약해온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미국 팬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히는 공격수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보여준 셈입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 웰스의 수비 수준과 전술 완성도는 프리미어리그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처럼 순간 스프린트와 뒷공간 침투가 뛰어난 선수가 한 시즌을 소화한다면 25골에서 30골 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이적은 단 3일 만에 경기 출전을 이뤄냈고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 40m를 미친 듯이 질주의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자신이 차지 않고 동료에게 양보하며 팀의 화합을 우선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그는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에 공을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좋은 패스를 받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접촉이 있었고 페널티킥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담담한 설명 속에서도 동점에 만족하지 않고 승리를 원했다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팬 입장에서 이런 태도는 참 멋집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것뿐 아니라 항상 팀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본 미국 언론들은 연이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100% 활용하지 못했던 토트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첫 시즌 후반기처럼 왼쪽 윙에서 자유롭게 중앙으로 파고드는 프리롤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손흥민은 14골을 몰아넣으며 폭발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감독들은 그를 윙백처럼 수비에 묶어두거나 과도한 압박과 수비 임무를 부여하며 장기 부상의 위험까지 안겼습니다. 반면 아프시에서는 손흥민이 원톱과 윙을 자유롭게 오가며 수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역습과 뒷공간 침투에만 집중하는 전술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물스 특유의 낮은 압박 강도 덕분에 손흥민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환경에서는 득점 기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 선수의 계약 조건이 알려지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봉은 리그 최고 수준이며 리오넬 메시 바로 아래 수준의 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구단 지분을 옵션으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구단이 손흥민을 브랜드 자산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영국 런던의 토트넘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손흥민을 10년간 주전으로 기용하며 거의 부상 없이 썼고 이적료 320억 원을 받았으니 재정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공백은 너무 큽니다. 주장이자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잃었고 부주장 메디슨은 장기 부상. 로메로는 멘탈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토트넘의 시즌 성적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반대로 라프시는 SNS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유니폼이 완판되었으며 기업 후원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적료를 금방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토트넘이 제로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약 370억 원이었고 이는 결국 토트넘이 마지막까지 금전적 손해를 피하려 한 결과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이적은 손흥민 선수에게는 커리어 후반부를 가장 빛나게 만들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력, 환경, 그리고 스타로서의 가치 모두가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FC가 웰스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지불하며
32세의 선수를 영입한 사실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를 위해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이러한 전략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팬들의 이탈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한국 팬들은 이제 토트넘 경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자신들은 손흥민의 팬이지 토트넘의 팬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동안 구단에서 받은 대우를 떠올리면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으며 양민혁 선수 역시 다른 팀으로 이적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과 거액의 스폰서십을 체결했던 아시아 기업들이 하나둘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BBC 스포츠, 스카이 스포츠, 디 애슬레틱, 풋볼 런던 등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과정을 집중 조명하며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가장 놀라운 소식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한국 팬들은 지난 10년간 프리미어리그를 손흥민과 동일시해왔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즌에는 어떤 즐거움으로 축구를 봐야 할지 고민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손흥민을 괴롭혔던 토트넘 구단을 더 이상 응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후련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 중국, 홍콩은 물론 축구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토트넘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대신 레프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이에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으로 인해 왼쪽 공격수 포지션에 공백이 생겼고 전력 손실뿐 아니라 경기 외적인 티켓 파워와 홍보 효과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영국 매체들은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상품성이 높은 슈퍼스타를 이름으로써 토트넘이 최소 2년간 약 4,800억 원의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성적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뿐 아니라 향후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까지 내포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 이적을 결정할 때 손흥민과 함께 뛸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손흥민은 이적 발표 자리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뤘다고 느꼈으며 토트넘에서의 10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월드컵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준비해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럽 무대가 아닌 미국행을 선택한 이유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손흥민이 행복한 축구를 하며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진정한 슈퍼스타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리 케인은 손흥민이 자신이 함께한 동료 중 가장 훌륭한 선수였으며 토트넘의 이름을 빛낸 진정한 레전드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이번 이적이 배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손흥민에 대한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